아니 그 소리. 이례적 신속하게 이준석의 선거법 위반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로 이준석의 사건이 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을 언급하며 내뱉은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수사에 들어가면 이준석이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어제는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거센 반격에 이준석이 탈탈 털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고대에 방문했던 이준석을 향해 후보 자격 없다는 학생들의 직격도 나왔습니다. 지나가면서 웃죠, 학생들이. 꺼져라까지 나와요. 꺼져라. 토론 이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모이자, 이준석 홍보해주자, 이준석이 어디 일정을 공개하면 펜코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준석 지금 도착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뭐 볼 것이 있다고. 종로 3가 포차 골목에서도 시민의 항의가 나왔습니다. 좋은 날에 그냥 TV에서만 나와. 젓가락 입어, 젓가락이 임마. 젓가락 입어, 저랬어요 그래. 젓가락 입어, 젓가락이. 보시는 기사 또한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 규탄, 한영 않는다 라며 고대의 대자보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을 서서, 이준석이 오기도 전에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펜코에서 일정을 알려주고 펜코를 보고 온 학생들이 아닌가. 궁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 이수정이 어제 용서해 주세요. 이재명 아들 가짜뉴스 10분 만에 제가 삭제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 제발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자, 이어진 글이, 아유, 감시가 무섭구만. 감시가 무서워. 감시가 무섭네라는 글이요. 용서해 달라. 이렇게 쓴 글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본인이 직접 달았다는 것입니다. 감시 사회가 무섭다. 마치 본인이 감시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나 감시받고 있어,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페북글 누가 공개했죠? 우리가 감시해서 그걸 적발했나요? 이수정 당신이 직접 적고 직접 그 그림을 캡처해가지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 보라고? 그거 우리가 감시했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러를 한다고 방송까지 나오고, 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인천 유세 현장을 보면요, 자, 항공 촬영 볼까요? 이거 답니다, 여러분. 이 뒤로 없어요. 시민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하죠?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듬성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이곳에는 안철수, 원희룡도 있고 윤상인도 있고 이 유지들 다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 그런데 인파가 뭐 나오라고 분명 문자도 보냈을 건데 당원들이 나오지 않았다. 자, 대구, 경북도 심상치 않다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지에 있는 지역 기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내 잡음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 대구, 경북의 25명의 국회의원들이 김문수와 좀 앙금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들이 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가 유독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이유가 혹시 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친윤파들이 장악을 했죠. 아무튼 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이들은 대선보다 모두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강주서 투표한 한동훈 지는 걸 알면서 싸우는 마음 이해해 달라. 이거 뭐죠? 이거 지금 패배 인정 아닙니까? 우리 졌어.
나 지는 싸움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해달라. 자, 이 강주에서 김문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아휴, 지는 걸 알면서 싸우는 마음 이해해달라. 어쨌든 보이콧 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나만 하죠, 지금. 참, 자기 홍보만 하고 있으니. 공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고쳐서. 네. 이재명 50.3, 김문수 32.7, 네. 이준석 9.4, 17.6%포인트 차이인데요. 적국 투표층에서는 더 벌어졌어요. 54.3 이재명, 네. 김문수 33.2, 이준석 8.5 이렇게 아, 나왔는데 네. 이 적국 투표층의 결과가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김문수, 이준석 해서 누구로 단일화 했을 때 이 표의 이동 이거를 조사한 게 보면 두 사람 다 대부분 김문수에서 이준석으로 갈 때는 훨씬 덜 이동을 하고요. 네. 이준석에서 김문수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대략 한 6대4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이동이 별로 없다. 즉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할 확률은 꽤 높다. 그래서 이준석을 10%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졌죠. 본인 스스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다급해서 기자 또 뭐 간담회 또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 늘리려면 조금이라도 진짜 중도의 소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아까 저기 중에 앞거는 뭐였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내용을 그냥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일 봉지욱 기자님 내일 정론관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정면으로 때려야 돼. 방송에서 잠깐 할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바로 뉴스타파에서 봉지욱 기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절대업자 휴대폰 내역 입수를 했는데 기빈 의전 받고 눈사롱 행, 그러니까 눈사롱이 갔다. 자, 완벽하게 그 입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휴대전화의 주인은 200억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다. 그는 2016년 경찰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겼다. 이후 다른 사람이 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그 결과 내역을 뉴스타파가 확보한 것이다. 아, 이렇게 입수를 했군요. 여기에는 그 문자 메시지가 빼곡히 담겨 있다. 3년 전 김성진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2차례 성접대를 포함해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휴대폰이 없을 줄 알았던 것이지. 자, 이거 아마도 내일, 지금 나온 기사니까 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전방위로 조사해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이 사건 검찰로 보내지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사람이 김성진 200억 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준석 의원님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주 이쁜 준비했습니다. 준석아, 했냐 안 했냐? 공개된 문자를 볼까요? 니베라 호텔, 여기 유성에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몽골 기비는 노얄 스위트로, 의원님은 스위트룸으로 예약해놨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 숙소도 니베라로 잡아 놓았습니다. 대표님, 이준석 의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이러지 않는다면 이준석 의원에게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문자 메시지가. 또 이렇게 실제로 지출된 내역까지 있습니다. 이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이걸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세현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와서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팩트체크 나옵니다. 성접대를 수사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의 성접대 안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실체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성매매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된 사건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았고 끝났던 사건이었다. 이준석 거짓말했다. 자, 이준석은 지금까지 제가 이틀간 3일간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다 120% 거짓말이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 자기가 말한 게 다 진실이야. 자기 합리화에 엄청 도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내가 말한 게 진실이야. 이런 거. 뭔가가 뒤죽박죽 팩트가 지금 섞여 있어요. 홍준표의 반격이 2차례 쏟아졌습니다. 사전투표 당일. 홍준표는 이재명 치하에서 살 준비하라. 대선 끝나고 돌아간다. 나는 투표 불참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또 걸려 있었고요. 자, 이거 뭐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죠. 두 번째 글을 보면요. 이건 이재명 후보를 찍어라.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런 명령인 것이죠. 자, 보세요.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은 하지 마라. 그건 니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락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쫓아냈다. 밀어냈다. 공당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다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누굴 향해 이런 말을 하냐. 바로 친윤석열 개들. 2번 탄핵당한 당일치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으로 그거조차 망친 거다.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에 대비하라. 빙하기 말하는 것 같죠?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이번에는 왜? 이재명 대통령 정권, 이재명 정권이 생기면 너네들은 끝장이다. 이 말로 들리고요. 내 예측이 틀리길 바란다. 뭐 이런 말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정말 강성 지지층들 국힘을 뽑겠습니까? 김문수를 뽑겠습니까? 이재명을 뽑겠죠. 그래서 홍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바로 국힘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홍준표와 나중에 또 살아남은 이준석과 뭐 이렇게 다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그림도 보입니다.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